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승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1996년 이래 최장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훈풍을 불어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새 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작은 놈이 강하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2010포인트 돌파 관건. 코스닥 대세, 최수창 전문가 만기 이후 눌림 매수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박승윤 전문가 살펴보죠. 전문가님. 네, 코스피 2010포인트 돌파 관건, 코스닥 대세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위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일단은 긍정적인 낙관론을 좀 제시해 주셨고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강하게 보셨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코스피의 경우에 최근 지수가 이제 상승을 2월 달이죠. 내일 1편 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랑 이제 글로벌 증시가 디커플링이 좀 된 연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엔화 약세 부분이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 섹터에 좀 악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지수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변곡점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1960까지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2000선을 회복하고 2030선까지 가느냐에 중요한 아마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자리는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60분봉의 그 차트의 흐름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단에 보면 240선인데 그 라인의 지표 지수대가 1982포인트죠.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3월 11일 날 저점 구간이 1982포인트대인데 이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쿼드러블 위칭데이를 맞이해서 아마 지수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982포인트 상단은 이제 2010포인트 엄밀히 말하면 2008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될 수 있겠느냐. 요 부분이 좀 오늘 하루에 변동폭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2010포인트가 안착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워낙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차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코스닥의 랠리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 과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속도 조절의 부분에 좀 들어가더라도 과열에 따른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전이죠. 한번 지수가 1.94%까지 좀 내려가는 하락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거나 했으면, 그러니까 전전일 날 하락을 했다면 추세가 좀 바뀌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제와 전일과 전전일 상승 흐름으로 봐서는 코스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일단 550 돌파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550선 목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4년간의 이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오늘 좀 나와줄 수 있을지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뭔가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 2010포인트 돌파 관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돌파가 될 것이라는 그 시각이신 거죠? 오늘은 사실 방향성은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종가 부분에 가서 들어 올려버리면 일단 지수는 다시 이제 203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구도가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은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예측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하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중소형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LED 휴대폰 부품주를 공략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코스닥 중심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LG전자 상승과 그와 관련된 부품주를 주목을 하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세 전문가가 또 오랜만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박소희 전문가님, 뭐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했는데, 일단 오늘 뭐 양봉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이신 거죠. 일단, 예, 그렇죠. 아마도 오늘은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 막판에는 좀 지수가 반전하면서 상승적으로 좀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기 이후에 그동안에 좀 늘렸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2000선 이상, 그러니까 2030포인트를 향해 다시 한번 좀 치솟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로서 변곡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를요, 말씀해 주셨듯이 만기의 영향은 뭐 크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시각이신 건가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롤오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도 뭐 예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롤오버 가능성도 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지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베이시스와 수급 여건을 좀 더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자, 실전매매 전략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코스닥 중심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수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양대 시장 모두 보시면 윗방, 그러니까 우상향 패턴을 보이는 게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이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이라든가 의료종밀, 바이오, 이 종목, 여기 섹터들도 역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런 섹터들이 당분간 코스닥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 자료 LED는 이제 지난주 같은데 이번 주에는 코스닥의 정비열 실적주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의료정밀이라든가 IT 부품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을 보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좀 쉬는 게 낫겠고요. 오히려 코스닥 쪽을 집중해서 좀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코렌과 루트로닉, 한국카본을 봤습니다. 박종희 전문가 파트론, 세코닉스, 마크로젠을 제시했습니다. 수시장 전문가 인프라웨어, 플랜티넷, 액트를 제시했습니다. 세 전문가가 모두 이 코스닥 시장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오늘 장이네요. 자, 박종희 전문가님, 예, 종목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들려주시죠. 네, 오늘 이제 IT 부품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을 좀 언급을 드리는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최근 흐름이 크게 우상향 패턴에서 넘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좀 있죠. 파트론 같은 경우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고 특히 이제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봤을 때 카메라 스마트 기기 쪽에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 파트론이라든가 세코닉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 부품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서로 바이오를 이제 제가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 제약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 바이오 제약 부분하고 그다음에 IT 부품주 중에서 스마트 기기 이쪽 부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쪽이 올라가면 이제 한쪽이 좀 쉬고 한쪽이 또 올라가면 쉬고 이렇게 엇박자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의 지금 코스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IT 부품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이쪽 두 양분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마크로젠 바이오에서는 마크로젠이라든가 뭐 메디포스트 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장에 추천전 종목 뽑아주시죠. 네, 오늘 장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 파트론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그 공급이 좀 집중돼 있는 업체이죠. 그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안테나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15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예상 실적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PER 10배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예상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랑 최근 이제 기관의 차익은 좀 나서고 있습니다만 개인만이 받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자리를 메꾸어주고 있는 단계이고 기관들이 뭐 매도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 국면에 좀 들어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파트론을 그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꾸준한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 기업이에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계속적으로 매집에 나서고 있고요. 자, 이런 흐름이 또 이어진다면 또 갤럭시 S4 지금 출시가 임박한 그 상황이라서 오늘 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높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매수가는 한 조금 오늘 장에서 눌리는 한 26,000원 정도 이렇게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PER 퍼상으로 좀 보게 되면 10배수가 약간 좀 넘는 예상 PER입니다. 약간 넘는 금액, 그럼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인 목표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21선 하단 부분인 한 24,000원 잡고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소영 전문가의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파트론인데요.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 가격 2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